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그룹 의존도가 높은 LG CNS가 계열사 업황에 따른 매출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주요 계열사들이 잇따라 역성장을 기록하며 LG CNS도 덩달아 휘청이는 모습입니다. 지난해 대규모 금융사고에 은행권이 고강도 쇄신에 나섰지만 연초부터 금융사고가 잇따라 터지고 있습니다. 은행장 교체에 책무 구조도 도입이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삼성 SDI가 배터리 시장의 암흑기 이후를 준비한다며 2조 원대 유상증자를 발표했습니다. 주가는 큰 폭으로 떨어진 가운데 내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유상증자에 대한 설명으로 주주들 설득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 건조 사업을 두고 하나오션과 HD현대중공업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방위사업청이 KDDX 사업자 선정 관련 분과위원회를 개최했지만 또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8일 서울경제 뉴스5 시작합니다. 시스템 통합업체 LG CNS가 그룹 주요 계열사들과의 내부 거래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룹 의존도가 높아지며 계열사 업황에 따른 매출 변동성도 함께 커지고 있는데요. 지난해 주요 계열사들이 잇따라 역성장을 기록하며 LG CNS도 덩달아 휘청이는 모습입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LG CNS가 그룹 주요 계열사들과의 거래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룹 의존도가 높아지며 계열사 업황에 따른 영향도 커지는 모습입니다. 지난해 LG CNS는 LG그룹 계열사와의 거래를 통해 총 4조 1,068억 원의 매출을 벌어들였습니다. 총 매출액의 약 68%가 내부거래 매출액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로써 내부거래 매출 비중은 2023년 59%에서 1년 새 9%포인트가량 늘었습니다. LG CNS와 거래 비중이 가장 큰 계열사는 LG전자. LG전자와 지난해 내부 거래액은 1조 5,574억 원에 달해 전체 내부 거래액의 26%에 달했습니다. 이 밖에도 LGU+, LG화학과 같은 계열사와의 거래액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문제는 내부 거래 비중이 높아지며 계열사 업황에 따른 매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중국 시장에서의 실적이 급감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LG 디스플레이와 LG화학 등의 계열사가 지난해 현지 사업을 축소하기 시작하면서 공장 IT 인프라를 담당하는 LG CNS도 타격을 피해가지 못한 겁니다. 이에 따라 LG CNS의 지난해 중국 법인 매출은 전년 대비 4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또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등 주요 고객사가 지난해 역성장을 기록했다는 점도 불안 요소입니다.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며 기업들이 IT 투자를 우선 감축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계열사 수주에 의존하는 건 SI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 그러나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사업 영역 확장과 외부 고객사 확보를 통해 견고한 매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지난해 대규모 금융사고로 얼룩진 은행권에서는 시중은행장 정격 교체로 고강도 쇄신 인사가 단행됐습니다. 하지만 연초부터 금융사고가 줄줄이 터지고 있고 검찰이 일부 은행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벌였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말 진행된 은행장 교체 인사와 책무 구조도 시행이 무색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검찰이 어제 239억 5천만 원 규모 불법 대출이 발생한 IBK 기업은행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기업은행 전 현직 임직원들이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강동구 소재 기업은행 지점 등에서 부동산 담보 가치를 부풀리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7일에는 신한은행이 17억 규모 횡령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신한은행 서울 강남 소재 지점에서 기업 대출을 담당하던 직원 A씨가 2021년 12월부터 3년간 거래 중인 업체 명의를 도용해 위조한 서류로 총 17억 대출을 실행한 사실이 적발된 겁니다. 여기에 은행권은 세종에서 발생한 대규모 대출 사기 사건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세종 대규모 대출 사기 사건 피의자들은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직장 동료에게 신분증 등을 빌리고 은행 비대면 신용대출과 전세대출을 실행했는데 피해자만 50명이 넘고 은행권에 공시된 금융사고 피해액은 100억 원에 육박합니다. 현재까지 공시된 금융사고 규모는 KB국민은행 22억 2,140만 원, 신한은행 19억 9,800만 원, SC제일은행 14억 6,790만 원입니다. 이어 NH농협은행 16억 5,761만 원, 대전 세종 새마을금고 19억 원, 기업은행 22억 원입니다. 은행권에서는 지난해 대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하며 내부 통제 부실 논란이 제기되자 은행장 교체라는 고강도 쇄신 인사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부터 책무 구조도가 본격 시행 중이고 금융당국 중심으로 이사 외의 경영진 견제 감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초부터 줄줄이 발생하는 금융사고의 고강도 쇄신 인사와 책무 구조도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삼성 SDI는 배터리 시장의 암흑기 이후를 대비한다는 목표로 2조 원대 유상증자를 발표했습니다. 발표 후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삼성 SDI는 내일 열리는 주총에서 유상증자에 대한 설명으로 주주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해란 기자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발전을 위해서 투자를 지속해야 되기 때문에 자본 확충 이런 것들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건설적으로 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이달 열린 인터배터리 2025에서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한 최주선 삼성 SDI 신임 대표 내정자. 삼성 SDI는 지난 14일 이사회를 열고 배터리 시장의 재상승을 대비해 시설 투자 자금 확충 등에 필요한 2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9일 정기주총과 이사회를 거쳐 최주선 내정자는 대표이사로 선임될 예정인데 대표 자리가 공석임에도 삼성 SDI는 유상증자라는 카드를 빠르게 꺼내든 겁니다. 자본 확충의 시급성과 중요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삼성 SDI는 유상증자로 조달할 자금을 미국 제너럴모터스와의 합작법인 투자, 유럽 헝가리 공장 생산 능력 확대, 국내 전고체 배터리 라인 시설 투자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 삼성 SDI는 유상증자 발표 당일 종가가 19만 1,400원으로 전장 대비 6.18% 하락해 52주 신저가를 경신했습니다. 삼성 SDI의 주가는 2023년 80만 원을 넘기도 했는데 20만 원 아래로 떨어진 건 2020년 3월 이후 처음입니다. 금감원은 증자의 규모가 큰 점 등을 고려해 삼성 SDI가 제출한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대해 당위성과 주주가치 보호 방안을 면밀히 따져보는 중점 심사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이번 유상증자를 놓고 장기적 관점에서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회사가 주식시장에 손을 벌려 자금을 수혈하고 지분가치 희석에 따른 주가 하락을 주주가 떠안게 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삼성 SDI는 증권 신고서를 통해 19일 예정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게 유상증자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고 온라인으로 중계하겠다고 밝힌 상황. 삼성 SDI가 주주들을 설득할 만한 승부수를 던질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 건조 사업을 두고 국내 투톱 함정 기업인 하나오션과 HD현대 중공업의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어제 KDDX 선도함 건조 기업의 윤곽이 드러나는 분과위원회를 개최했지만 결론을 내진 못했는데요. KDDX 사업이 이미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 내달 초 결론을 낸다는 계획입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 건조 사업을 둘러싸고 하나오션과 HD현대중공업의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어제 방위사업청은 KDDX 사업자 선정 관련 분과위원회를 개최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방사청은 수의계약과 경쟁입찰, 양사 공동설계 등 3가지 방안을 놓고 논의했으나 의견을 하나로 모으지 못한 겁니다. 관건은 상세 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 방식, 계약 방식에 따라 KDDX 사업을 수주할 기업의 윤곽이 드러나게 됩니다.
통상 함정 사업은 개념 설계, 기본 설계, 상세 설계 및 선도함 건조, 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어지는데 한 차례를 제외하고는 기본 설계를 한 업체가 상세 설계를 맡았습니다. 이번 KDDX 사업의 개념 설계는 하나오션이, 기본 설계는 HD 현대중공업이 맡았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이 수의 계약을, 하나오션이 경쟁 입찰 방식을 주장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만약 경쟁 입찰 방식으로 결정될 경우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은 백지 상태에서 상세 설계와 선도함 건조 사업을 따기 위해 경쟁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의 이견에 KDDX 사업 지연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또 7조 8천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을 두고 경쟁이 과열되면서 양사는 고소 고발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엔 대승적 차원에서 소모적인 경쟁을 지향하고 K방산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지만 신경전은 여전한 모습. 방사청은 절충안으로 양사의 공동 개발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본 설계를 한 HD 현대중공업이 상세 설계와 선도함 건조를 주도하고 하나오션이 협력하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양사 간 지분 배분이나 방사청과의 계약 방식, 책임 소재 등이 불분명해 공동 개발 방식을 선택해도 KDDX 사업 지연을 피할 수 없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김효진입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확산과 팬데믹 이후 관객 감소로 극장가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멀티플렉스인 CJ CGV도 연이은 적자에 지점 축소와 인력 감축까지 나섰는데요. 위기 극복을 위해 인공지능을 접목한 미래형 영화관을 구축하는 등 해법 찾기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이혜연 기자입니다. OTT의 등장, 코로나19 팬데믹 등 상황이 맞물리면서 치명타를 입은 극장가. 팬데믹 이후 관객 수가 회복되지 않은 가운데 OTT에서 손쉽게 영화를 볼 수 있게 되면서 영화관을 찾는 수요가 급감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영화관 총 관객 수는 1억 2,313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팬데믹 이전 평균 관객 수의 56% 수준에 그친 수치입니다. 지난해 CJ CGV는 연결 기준 매출 1조 9,579억 원, 영업이익 759억 원을 기록했지만 국내 사업만 놓고 보면 76억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국내 대표 멀티플렉스 CJ CGV는 영화관 업계 중 가장 규모가 크지만 그만큼 위기의 강도도 센 모습입니다. 업황 부진 속 CJ CGV는 지난달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업계에서 유일하게 희망퇴직을 단행했고 80여 명의 직원이 회사를 떠나게 됐습니다. 영화관 또한 지난 2023년에는 8개가 늘어났지만 이듬해 4곳이 줄었고 올해는 송파점과 연수역점 2곳이 영업을 종료할 예정입니다. CJ CGV는 위기 극복을 위해 미래형 영화관 구축에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삼성전자, 하만과 AI 시네마 혁신을 통한 미래형 영화관 구축 업무 협약을 체결한 겁니다. 앞으로 등장할 차세대 영화관은 삼성전자 시네마 LED 스크린 오닉스와 하만의 고객 공간 맞춤 음향 솔루션을 가지고 차원이 다른 몰입감을 선사한다는 보관. 앞서 CJ CGV는 넥스트 CGV를 발표하고 4DX, 스크린X 등 특별관 확대, 전용 콘텐츠 개발, 광고 수익 다각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명 가수 공연, 스포츠, 클래식, 뮤지컬 등을 영화관에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인 관객 감소를 해결하지 못하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CJ CGV의 차세대 영화관이 위기 극복의 열쇠가 될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이혜연입니다. 건설사들이 줄도산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하면서 부동산 PF 중 고위험 여신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의 부실 위험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는데요. 금융당국이 적기 시정 조치로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압박에 나선 가운데 10위권 저축은행도 대상에 올라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김도하 기자입니다. 금융당국이 10위권 저축은행에 대한 적기 시정 조치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내일 정례회의를 열고 저축은행 4곳에 대한 적기 시정 조치 안건을 논의 의결할 전망입니다. 지난해 12월 말 안국저축은행과 라온저축은행에 경영 개선 권고를 부과한 지 3개월 만입니다.
지난 1월 기준 저축은행 업권의 연체 규모는 9조 1천억 원으로 3년 만에 264% 증가했습니다. 저축은행의 PF 부실사업장 정리가 더디게 진행되면서 연체가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들이 금리 인하에 따른 부동산 시장 회복을 기대하며 부실사업장 정리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당국은 건전성 지표가 악화한 저축은행들을 대상으로 건전성 관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실시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취약 등급인 4등급 이하를 받은 저축은행 4곳의 명단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는데 명단에는 자산규모 7위인 페포저축은행과 10위인 상상인저축은행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상인저축은행의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연체율은 15.06%, 업계 평균인 8.7%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고정이하 여신 비율은 22.27%로 업계 평균의 2배 수준에 달합니다. 상상인저축은행은 경영 개선 권고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됩니다. 페포저축은행은 올해 3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하면서 유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적기 시정 조치는 경영 개선 권고와 요구, 명령 등으로 나뉘는데 권고가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경영 개선 권고를 받으면 부실 자산의 처분, 자본금의 증액, 이익 배당의 제한 등의 처분을 받습니다. 가장 높은 단계인 명령을 받으면 영업이 정지되거나 합병 매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도아입니다. 제약 바이오 업계의 인수합병이 활발한 분위기입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주주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는 부담이 커진 영향인데요. 상법 개정안 시행 전 신사업에 진출하거나 초대형 투자 결정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김보연 기자입니다. 올해 들어 큐라클, HLB, 동구바이오제약, 신라젠, GC 녹십자 웰빙 등 5곳이 M&A에 나섰습니다. 큐라클은 오는 5월 14일 원료 의약품 개발 유통기업인 대성팜텍을 흡수합병해 주력 산업인 난치성 혈관 질환 관련 신약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구상. 이달 피부과 전문의약품 시장의 강자인 동구바이오제약도 자사 영업망을 살려 미용 성형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필러 전문가와 독자적인 플랫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아름메딕스와 신주 인수 계약을 체결해 최대 주주 지위를 확보한 것. 프리미엄 필러 시장에서도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해 글로벌 시장까지 공략하겠다는 목표입니다. HLB그룹은 이달 국내 유일 펩타이드 GMP 인증 공장을 보유한 애니젠을 인수해 신규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개발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신라젠은 지난 13일 수액 전문 개발 기업인 우성제약 지분 전량을 인수했습니다. 캐시카우로 내세울 자회사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완전 의약품 판매까지 아우르는 토털 제약소로 변모를 노리는 겁니다. GC 녹십자 웰빙은 지난달 보툴리늄 톡신 제제 이니보를 갖고 있는 에스테틱 회사 이니바이오를 인수했습니다. 기존 태반주사제인 라이넥을 중심으로 한 영양주사제 의약품 사업에서 본격적인 보툴리늄 톡신 시장까지 공략해 메디컬 솔루션 바이오 기업으로 나아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같은 M&A는 1분기가 끝나기도 전이지만 지난해에 3분의 1이 이루어졌습니다. M&A 시장에 나온 매물의 인수 가격이 떨어진 데다 제약 바이오 산업이 성장하고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선 신속한 투자와 M&A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법 개정안 시행 전 급하게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습니다. 벤처기업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이번 상법 개정안으로 인해 인수합병이나 자본 유치 등 중요한 기업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 국가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보연입니다. LG 헬로비전이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며 돌파구 찾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유료 방송 시장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상황이 녹록지 않은데요. 이런 와중에 헬로비전 인수를 주도한 송구영 대표가 연봉을 올려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송구영 LG 헬로비전 대표의 지난해 보수는 9억 300만 원. 1년 사이 13.5% 올랐습니다.
이 중 상여 부분이 60% 넘게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실적은 고꾸라졌습니다. LG 헬로비전의 작년 영업이익은 71% 급감했습니다. 순손실이 1,000억 원을 웃도는 상황. 저성장에 직면한 회사 사정은 어려워지고 있는데 회사를 이끄는 수장의 보수는 오른 겁니다. LG 헬로비전은 3년 연속 적자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기감이 깊어지자 LG 헬로비전은 지난해 창사 이래 첫 희망 퇴직을 단행했습니다. 특히 2019년 CJ 헬로비전을 인수하며 발생한 영업권이 유료방송업계 부진과 더불어 기업 가치가 떨어지며 재무 건전성을 해친 겁니다. 송 대표는 CJ 헬로비전 인수를 주도한 인물. LG 헬로비전은 결국 5,900억 원 규모의 영업권을 전액 손상 처리했습니다. 송 대표의 연봉 인상이 눈총을 받는 이유입니다. 렌탈과 교육 등 신산업을 통해 성장 활로 찾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적자 수렁 탈출은 요원한 상황. 3년임에 나선 송구영 대표의 어깨가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등 주요 건설사들이 주주총회에서 신사업 추가를 위한 정관 개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주택사업 대신 수익을 낼 수 있는 돌파구를 찾아 나선 건데요. 수소에너지와 통신 판매업 등 사업 다각화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올해 건설사 정기 주주총회의 키워드는 신사업 추가입니다. 주요 건설사들은 주총에서 신사업 추가를 위한 정관 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GS건설이 수소에너지와 통신 판매 중개업에 초점을 맞춘 게 눈에 띕니다. 지난 14일 삼성물산은 주총을 열고 통신 판매 중개업과 수소발전 부대 사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하는 정관 변경안을 의결했습니다. 기존 플랜트 사업 역량을 활용해 수소 사업까지 진출하겠다는 겁니다. 스마트홈 플랫폼 홈닉과 빌딩 플랫폼 바인드 사업 확장을 위해 통신 판매 중개업도 추가했습니다. 오는 20일 현대건설은 주총에서 수소에너지 사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하는 정관 변경 안건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전북 부안에 국내 최대 규모의 상업용 수전의 수소 생산 설비를 착공하는 등 수소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GS건설도 오는 25일 주총에서 통신 판매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할 계획입니다. 모듈러 주택 사업 확장을 염두에 둔 걸로 관측됩니다. 부동산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며 주택 사업으론 수익을 보기 힘든 상황. 건설사들이 새 먹거리를 찾아 보릿고개를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기업 공개를 앞두고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가 개인 사업자 대상 사장님 부동산 담보대출을 출시하고 중소기업 대출 시장까지 진출해 기업금융 플랫폼 역할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K뱅크는 오늘 오전 서울 중구 한 모임 공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대면 혁신 기업뱅킹 강화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사장님 부동산 담보대출의 후순위 대환 상품은 은행권 최초 100% 비대면 개인사업자 담보대출 상품으로 시세의 최대 85% 한도로 최대 10억 원, 최장 10년까지 사업 운영 자금을 제공합니다. 부동산 담보물에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이 있거나 임대차 계약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추가로 대출받은 후순위 상품까지 갈아탈 수 있습니다. K뱅크는 이어 올해 기업대출 공급액을 2조 원 이상으로 잡고 중소기업 대상 법인대출 상품 출시 목표를 2027년 3분기로 제시했습니다. 서울경제 뉴스5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